50번입니다. 보안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보안감사, 보안측정, 통신보안감사, 정보보호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조사는 보안측정, 보안감사, 보안사고 전말조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무원 시험 문제가 제가 이렇게 좀 계속 좀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군대에서 이런 보안 업무 좀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겠구나. 아, 그런 문제가 좀 계속 출제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보입니다. 특히 51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뭐 당시에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아,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할 정도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구역 중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군사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분계선 이남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군사분계선 이남 20km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전술항공작전기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사실 51번 문제 같은 거는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다 외우고 이 문제 하나 맞추려고 군사보호 제한보호구역에 키로수까지 다 찾는 거는 사실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제위원이 이 강의들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민진규 선생이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출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양심상 이런 문제는 다시 출제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공작을 수행한 기간의 설명이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더블 크로스입니다. MI6의 역용 공작입니다. MI6의 독일 스파이들을 잡아서 다시 더블 에이전트로 이용한 게 이게 더블 크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캠브리지 스파이링은 MI6 내부의 간첩 사건입니다. 킴 필비라든지 가이 버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캠브리지 대학 출신들인데 영국의 최고 엘리트죠. 영국의 엘리트인데 캠브리지 출신들이 정보기관에 들어가서 정보요원으로서 성장하면서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이 침체하는 거죠. 야, 자유민주주의 이게 뭐 너무 불평등하고 빈부격차도 많고 뭐 이런 거 뭐 이게 정말 문제가 많다. 시장경제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많다. 계획경제 해갖고 전 인민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는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이 너무 좋겠다. 이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소련이 전 세계를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상낙원을 만드는 게 그게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너무 똑똑하니까요. 너무 똑똑하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은 뭐 그런 생각, 저것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들 그런 생각도 못 가지는데 너무 똑똑한 캠브리지 출신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뽑아가지고 계속 소련의 KGB로 보내주는 거죠. KGB를 보냅니다. 영국이 파악하고 있는 런던에 파견되어 있는 소련의 스파이들에 대한 명단들이라든지 또 영국이 모스크바에 보내 있는 MI6 요원들에 대한 명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는 겁니다. 뭐 상당히 애국자죠. 소련 입장에서는 애국자죠. 영국 입장에서는 반역자인데 캠브리지 스파이링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는 CIA 불법 국내 정보 공작입니다. 그죠? 민주당 전국 중앙당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서를 절차하다 CIA 직원들이 잡힌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그런 것들이 워터게이트입니다. 코인텔프로는 FBI 불법 국내 정보 공작이 아니라 코인텔프로는 FBI가 미국 내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을 체포하는 와해하던 그런 비밀 공작 활동이 코인텔프로입니다. 그래서 56번도 뭐 이런 문제까지 출제됐느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좀 난해하지만은 뭐 출제돼도 좀 무난한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57번입니다. 능동적 방첩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공격 활동, 뭐 방어 활동, 방첩 정보 수집, 여경 공작, 기만 공작 다 합니다. 보안 활동은 뭡니까? 능동적 방첩과 반대된 수동적 방첩 활동입니다. 수동적 방첩 활동. 그죠? 58번입니다. 캠브리지 스파이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필비 등 주범들은 50년대 영국의 방첩당국에 체포됐다. 체포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국 정보당국이 내부에 간첩이 있는 모양이구나. 누구다? 이런 얘기를 추출된 역정보를 하나씩 흘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물린 거죠. 거짓 정보를 하나씩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부서별로 거짓 정보를 살살 흘려보고 소련의 그 통신이라든지 암호 전문들을 해독해가지고 소련이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역정보 같은 거 이런 거 흘리면은 걸려들어요. 그래서 내부 간첩을 잡아낼 때는 대부분 반역자들이 많이 있거든. 정보기관은요. 어느 나라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역자들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역정보를 흘립니다. 역정보를, 허위 정보들을.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이 사람들이 거의 체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놈들이 미국에 가서 파견가 있는 거, CIA 파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승진시켜줄 테니 영국으로 돌아와라. 미국에서 체포해서 데리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외교관이고 또 정보요원이고 거기서 뭐 어떻게 체포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영국으로 송환할 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본국으로 소환해야 돼요. 본국으로요. 야 돌아와라. 너 요번에 진급시키주는 돌아와라 이러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이제 내가 간첩이라는 걸 알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휴가를 내서 모스크바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체포를 못했습니다. 체포를. 그래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어쨌든 간에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 죽어요.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련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KGB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냈어요. 30년대 캠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사회주의상에 침체해서 만들었다. 졸업 후에 영국의 정보기관에 근무하며 비밀 정보를 소련으로 유출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 교환 근무를 하면서 미국 정보기관의 중요 정보들까지 소련으로 유출돼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여러 가지 정보 협력이 문제가 있다. 아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었는데 정보기관 내부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그 정보가 그대로 소련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국의 방첩 능력은 제로라는 얘기죠.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CIA 입장에서는 이제 영국 MI6하고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9번입니다. 2차 대전 영국이 행한 독일의 암호 해독 공작은 울트라 공작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중 각국의 암호 해독이다. 미국은 해즐린, 독일은 애니그마 암호 장비입니다. 일본은 퍼플입니다. 그래서 매직은 일본군의 통신망에 대한 미국의 감청입니다. 매직은. 울트라는 독일군 통신망에 대한 영국의 감청입니다. 인디고는 독일의 통신망에 대한 미국의 감청입니다. 그래서 매직은 일본, 그죠? 일본, 인디고는 독일, 애니그마는 독일의 암호입니다. 독일의 암호. 그래서 이 답은 울트라 공작입니다. 울트라 공작. 얼마 전에 이 울트라 공작에 관련된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이름이 뭐인데? 하여튼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영화를 한 것 같은데 독일군의 잠수함 암호들을 다 파악해서 공격하는 이런 루트들을 알고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울트라 공작인데 일부러 암호를 해독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희생을 치러가면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울트라 공작입니다. 62번입니다. 국가정보의 방첩 활동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불순분자의 테러를 진압하는 것은 이거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경찰.
불순분자의 테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확장되면 방첩활동 대상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산업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다음 사이버 보안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방첩활동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 해킹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방첩 대상이 되는 거죠. 국제범죄, 마약, 사이버 테러 등도 새롭게 추가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국제범죄 뭐 이런 것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약. 방첩 활동을 강화할 경우 인권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방첩 뭐 내가 야 너 간첩이지. 예, 제가 간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신념에 돈으로 하는 사람은 뭐 쉽게 이렇게 자기가 자백할 수 있겠지만은 종교적인 신념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순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죽으면 어때? 어차피 인간이 한 번 죽는데. 그래서 순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갖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자백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생활을 침해해서 몰래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방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너무 집을 뒤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 조회를 해야 되는데 위치 추적을 불법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메일을 갖다 불법적으로 다 열어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인권 문제들이 상당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63번입니다. 시설 보안에서 보호구역을 분류되지 않는 지역은 뭐냐?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금지지역은 그냥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설 보안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딱 뭐 사지선다행 문제에 출제되기 아주 좋은 그런 유형의 내용들이죠. 수동적 방첩활동인 보안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전통적인 개념의 보안활동을 수동적 방첩활동이라고 그런다. 그죠? 수동적 방첩활동, 능동적 방첩활동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동적 방첩활동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능동적 방첩도 다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꼭 반드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비밀 문서를 분류, 보관, 폐기하는 것은 문서 보안이라고 신원조사도 인원 보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8번입니다. 시설 보안의 개념은 요구가 올바르게 연계되어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인가자의 출입이 감시가 필요한 것을 제한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 안내가 필요한 지역을 제한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통제구역이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가장 높은 레벨이고 통제구역은 뭡니까? 출입이 일단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뭐 저희 내부 직원들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고 암호 장비 관리실, 상황실, 비문 보관소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암호실 같은 이라든지 비문 보관소 같은 이런 데는 내부 직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소수의 인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통제구역이라고 그러면 통제구역.